8년 넘게 경매 투자에서 현재는 직장을 퇴사하고 경매에 강사하고 있는 거투입니다. 입찰하는데 계속 폐찰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입찰 가격 방식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입찰 산정 엑셀 파일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은 고정 댓글 카톡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총 3가지 챕터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후보들이 많이 하는 잘못된 입찰 가격 산정 방식과 두 번째, 올바른 입찰 가격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입찰 엑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정가보다 떨어져 있으면 싸다고 생각하는 왕초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러분,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경매 감정은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조금 높게 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정 가격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잘못된 입찰가 산정 방식 두 번째는 낙찰가율입니다. 이렇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매에 매각된 물건들이 낙찰가율을 보고 초보자들은 이걸 믿고 입찰가를 씁니다. 감정가는 방금 시세가 아니라고 했죠?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감정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감정은 보통 매각되기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급상승장일 때는 어떨까요? 감정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하락기일 때는 어떨까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올바른 입찰 가격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파악과 금매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실거래가, 호가, 그리고 매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팔린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가는 매도자가 팔고 싶어하는 금액입니다. 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이 실거래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호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매물량 체크를 꼭 해야 하는데요. 매물량이 많다면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매물량이 적으면 금매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이 매물량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도하고 싶으면 금매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금매 가격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 타입, 뷰, 일조량 등 다른 요소에 따라 가격이 전부 다르니 부동산 임장을 가셔서 거래된 동들의 특징을 직접 적어보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실거래가 가격을 본 다음 이 가격이 거래된 이유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손품으로만 하면 잘못된 입찰가를 적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초보일수록 여러분, 임장은 필수입니다. 제가 직접 리치고 사이트 들어와서 알려드릴 텐데요. 강남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 1차, 2차 아파트 52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은 71억에서 73억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바로 호가 그래프인데요. 호가 그래프를 보면 73억보다 저렴한 매물이 한 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거래가보다 높죠? 집 주인들이 팔린다는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는 건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니 가장 싼 게 70억이고 그 다음이 75억입니다. 최근에 7억을 올린 집도 이렇게 보이네요. 매물량을 확인하려면 리치고에서 여기에 매물 시세 보이시죠? 매물 시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매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3월 달에는 매물이 30개였는데 현재 매물이 11개까지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리치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고요. 예전부터 경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49평을 보겠습니다. 3월 달에는 6억 5천에서 7억 5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매물을 보니 호가보다 싼 게 없습니다. 다 현재 거래가 된 것보다 다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매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물량은 여기 매물 시세 클릭하신 다음에 매물량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물량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량이 쌓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곳일수록 반드시 임장을 가셔가지고 급매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 사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 산정 엑셀 시트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파악과 입찰 가격을 임장을 통해 알아냈다면 이제는 입찰가 산정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찰가 산정 파일입니다. 주택은 요즘 법인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매사업자용과 개인 명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매매사업자용 먼저 보면 감정가, 최저가는 경매정보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10% 자동 계산이 되나 미납으로 인해 20%일 수도 있으니 경매정보 꼭 참고하세요. 낙찰가는 우리가 적어야 하는 입찰 가격이고 매도가는 임장을 통해 팔리는 급매 가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사업자는 국민평형, 즉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취득 시에는 단기 매도 시 건물분이 10%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취득세는 기본 세팅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취득세 계산기 클릭하셔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클릭하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채권 할인 또한 채권 할인 계산기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채권 매입 금액만 적어주시면 25년 4월 기준 9% 자동 계산 됩니다. 꼼꼼하죠? 네,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합니다. 네. 중개비는 2억에서 9억 원 미만은 0.4% 자동 계산되니 참고하시고요. 법무비는 기본 100만 원으로 세팅했습니다. 명도비는 협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보통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편입니다. 이 미납관리비는 관리사무소 방문하면 알 수 있으니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미납관리비는 관리사무소 방문하면 알 수 있으니 꼭 물어보세요. 관리비는 낙찰후 연체로 제외하고 공용 부분만 납부하면 되니 알려주는 금액보다 실제 납부 금액은 적을 겁니다. 수리비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수리를 해서 파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20평 기준으로 샤시 제외 물수리가 1000에서 2000 정도 듭니다. 이것보다 싸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게 한다고 해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잘 적당히 조율하셔가지고 수리비 측정하시면 되는 거 있으십니다. 이 기타 잡비는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내고 임장을 하면서 낙찰 받고 사용한 식사비, 주유비 등 그런 내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은 자동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은 옆에 표를 기준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총 소득을 파악해서 퍼센테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은 24%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공제는 24%일 경우에는 576만 원이니 자동 계산되게 세팅해 놨고요.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최종 수익과 실제 현금 납부 그리고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일 경우에는 수익률 10%가 나온다면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5에서 8% 정도 보시면 좋고요. 지방일수록 20에서 30% 잡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입찰하면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팔릴 가격과
수요 조사다. 여러분 요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입찰 가격을 산정하려면 수요 조사와 급매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수요 파악은 실거래가, 호가, 매물량 체크를 해야 되고 리치고 사이트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급매 가격은 매물량 체크하고 단지 내 동, 타입, 뷰, 일조량 같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어렵게 공부하면 포기하기 쉽고요. 너무 쉽게만 공부해도 초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택부터 토지까지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돈 벌고 회사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장 쉬운 아파트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 투자 한번 해보시고요. 토지 공부하시면 소액토지, 토지 지분까지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경매로 평생 수익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시스템이 없으면 평생 남이 만든 시스템에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로서 마지막 일을 할 때 제 직장 동료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일을 하면서 시간, 공간,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저는 경매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